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 국민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도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주가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시장 자본주의인 거죠. KT도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이왕 뭐 나온 김에 그 국민연금, 네네. 네, 국민연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게 엄청난 대형 돈을 가지고 있는 네. 큰 손들이 어떤 기업에 딱 들어간다면 우리 묵직하니 그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쉽게 단기 매매 안 한다라는 또 네. 선입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그만큼 그쪽에 어떤 수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는 건데 네. 이번에 국민연금도 뭐 작년에 80조 뭐 손실을 봤다 네. 장부상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의 지금 투자와 관련해서의 그 계속 이슈가 있었잖아요. 국내 주식에 좀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국내 네.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네. 혹은 뭐 해외로 나가는 게 맞다. 네. 비중을 계속 늘리는 게. 네. 지금 이 나온 중간 성적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민연금의 현재 운영 시스템, 운영 체계, 지배구조 이슈, 가버넌스 이슈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한번 다시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국민연금이 한 20, 30년 지나면 적자 구조로 들어가고 그 후에 빠른 속도로 고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세대는 국민연금을 충분히 누리지만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저희 자식 세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게 과제잖아요. 근데 연금개혁은 계속 이야기 나왔는데 아무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왜? 표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표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만 하고 손은 안 대고 계속 연기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러고 그렇죠. 근데 해결 지금 의지는 없어요. 뭐 근데 그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게 심플해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거거든요. 많이 내고 적게 받거나 늦게 받거나.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선거에서 지른 거죠. 일본도 그랬어요. 네. 일본이 연금 개혁을 한번 할 때 그걸 주도했던 총리가 그 다음에 실각했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데 뭐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거지 뭐 별게 있나요? 복잡한 거 있나요? 아니면은 이제 뭐 일본처럼 뭐 연금의 차이가 있으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거 다 합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떻게 투자할 거냐. 그치, 그 자금을 가지고. 예, 이게 이제 900조예요. 뭐 1000조라고 치고. 그럼 1%만 해도 10조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1%만 수익을 더 올려도 말하자면 국민들의 부담이 그렇게 줄어드는데 저도 이렇게 뭐 공무원연금에 있어 봤고 국민연금의 이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CIO를 했죠. 자원운용단장을 했지만 와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이렇게 돌아갈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그 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재량권도 별로 없어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공조직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 기업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공공기관에 가보면요, 국민연금 마찬가지일 건데 무지하게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뭐 수탁자위원회, 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렇죠. 책임을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러면 전문가냐?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맨 위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인데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마 의장일 거예요. 장관, 유관부처의 차관,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뭐 노조, 사업자 대표, 뭐 또 국민대표, 그 다음에 일부 전문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짜놓은 이 국민연금의 그 현재 운영 체계 무지하게 막 이 빡빡하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놓지 않고 만약에 자의적인 부분을 열어놓으면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연하게 뭔가 재량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화, 시스템화의 이름으로 정말로 별로 움직일 수 없는 공간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는데 거기가 뭐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 구조화에서 과연 이게 앞으로 정말 1%만 더 올려도 10조인데 국민들의 부담이 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게 캐나다 연금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캐나다 연금의 대대적인 개혁. 그 캐나다 연금은 그리고 이 지배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도 한 십몇 년 전에는 국민연금을 따로 떼어서 연금 운영 조직만 공사화하자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의 KIC 한국투자공사처럼 어떻게 보면 그게 맞죠. 그렇게 해야 훨씬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캐나다 그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혁을 해서 완전히 독립해서 별도의 공사 체제로 만들었고 거기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금운용위원회죠. 거기는 완전히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만들고 경영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준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저 대우를 갖다가 민간하고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본부장이 몇십억씩 받는 거죠. 우리나라 KIC도 맨 처음에 만들 때 한국투자공사 좀 제대로 하자 해서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CIO를 외국인을 데려다 쓰자. 왜냐 한국인 데려다 쓰면 뭐 여기저기서 계속 압력 들어오고 제대로 일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인을 데려다 썼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재무부 관료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된다. 민간이 해야 된다. 해서 처음에 일대 사장은 민간에서 뽑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CIO가 연봉이 100만 불이었어요. 네. 할만했죠. 지금 보면은 그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KIC도 그렇고 CIO의 연봉이 한 2억쯤 될걸? 그런 그쵸. 실력 있고 그런 금융인사들이 차관급은 아니 너네가 뭔데 공무원 차관 수준으로 받아야지 차관보다 많이 받으면 되겠어? 이렇게 된 거고 뭐 KIC도 사장이 이제 재무부 출신으로 이제 딱 바뀐 거죠. 관료 출신으로.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 운영 조직도 정말로 더 내고 국민들한테 고통을 분담하는 얘기 아니에요. 더 내고 적게 받아라. 그러면 그거를 자살운용도 1,000조나 되는 돈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한번 뜯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제가 와서 뭐 이전에 방송할 때에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넓히고 국내 소극적을 좀 이해해 주자. 연못 속의 고래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완전히 그냥 놀아나는 시장이 될까? 그 다음에 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질까? 결국 안정적인 기관 투자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안정적인 기관 투자가라고 하는 건 국민연금인데.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나가면 고갈될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죠. 네. 그럼 고갈이 됐다고 해서 그럼 연금을 못 받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때 되면은 부가식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연금을 걷어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주는 거죠. 근데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그렇게 가요. 네. 독일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갔을 때 문제가 없으려면 뭐가 문제가 없어야 되냐? 지금의 경제 규모와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경제 규모보다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 우리가 국민들이 내서 그걸로 모아진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돈의 일부분은 우리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 시장도 올리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뭐 왕창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메인 플레이어 주력 그 플레이어 역할은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 국민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도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남의 지배구조 얘기하지 말고 진짜로 여기 자산 운영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가버넌스 이슈를.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튜어드십 코드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한다. 이번에 KT도 제가 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국민연금 신임 CIO가 이제 처음에 KT 그 부회장님이 연임하려고 그럴 때 그 반대해서 결국 부회장이 연임 안 하고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러고 새로 뽑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이제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있겠죠. 원하는 사람이 안 들어와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로 국민연금이 이런 그 경영권에 그 참여할 때 그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그거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나한테 맡긴 사람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수탁자 책임의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이죠. 국민연금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에요.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경영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거든요. 그런데 뭐 입맛에 안 맞고 입맛에 맞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나중에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소위 이야기에서 비판의 소지가 뭐냐면 연금 사회주의거든요. 연금 사회주의.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대부분 회사에 주주 5% 이상의 지분을 많이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국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민간의 경영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그러면 이건 연금 사회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뭐 저희가 좀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그래야 정치권에서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보니까 그게 그 부처 이기주의도 있고 그거를 독립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또 해당 부서들 그게 이제 자기 보건복지부에 있어야 이게 또 파워풀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 공무원 조직을 개혁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또 시도가 많이 실패해 왔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정치인들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어떤 표현이 있어야 표출이 있어야 어거지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정치인들은 표가 움직여야 움직이니까 국민들의 여론 형성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이 방송에서도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은행주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도 제가 은행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 괜찮을까?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때 네. 공적 자금도 들어갔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익이 커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억셉트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냉철하게 얘기하면 지분율이 외국인들이 50% 이상인 그런 거기에다 정부의 규제 산업이고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다 주주에게 돌려주는 주주 환원 정책 글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를 제기한 그때 얼라인 파트너스 제가 얘기했었는데 뭐 굉장히 용기 있고 긍정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도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 꺾어버린 거죠. 네. 꺾어버렸는데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KT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낙후된 기업 지배 구조 때문이다. 그렇죠. 가버넌스 이슈 때문에. 그러면서 그 비난의 화살은 지금까지 어디로 갔었냐면 대주주한테 갔었거든요. 네. 소위 얘기하는 오너. 오너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그 당시에 그 주식시장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오너 체제가 갖고 있는 뭐 장단점이 있죠. 분명히 이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 왔고, 반면에 이제 오너 체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 과연 오너가 빠진 회사에서 누가 그러면 그 권력을 행사할까? 근데 그게 미국이나 유럽처럼 선진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결국은 그거는 주주가 행사하는 거죠. 주주와 시장이. 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번에 KT 사태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부가 KT 지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민영화 다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은행들 지분이 있나요? 은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은행은 뭐 어쨌든 국가 기관 산업의 인프라고 그게 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거기 경영지 누구누구 세우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거를 기자들이 다 받았어요. 주인이 없는 회사는 이렇게 해서 주인이 없는 회사가 자기네들끼리 이익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 제가 보면 첫 번째 주인이 없나요? 주주가 우리 있잖아요. 있죠. KT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면 주주가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시장 자본주의인 거죠. 그게 자유시장 경제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KT,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데가 계속 흔들리는 데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은행은 그렇다 치고 뭐 한전도 그렇다 치고 그런데 포스코나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민간 기업의 성격이 훨씬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비즈니스를 하는 데잖아요. 왜냐하면 뭐 SK텔레콤하고 KT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SK텔레콤의 그 경영에도 그렇게 정부가 간섭하나요? 안 하잖아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절강회사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것도 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주주들이 말하자면 이사회 그 밑에가 이제 사장 뭐 이런 경영진이잖아요. 그런 거를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오너를 많이 비판했는데 그 오너가 물러났을 때 없는 회사에서 그건 자연스럽게 미국처럼 시장이나 주주가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들어와서 막 감나라 배추나라 하면 이것도 굉장한 리스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요새 이 소위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보고 있는 것들이요. 저는 생각에 이런 것들이 잘 극복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KT도 뭐 무슨 뭐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과연 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이 행동주의 펀드 얘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한국이 금융강국이 돼야 된다. 존리 대표님 항상 부르짖던 말씀이신데 하여튼 우리가 금융강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그런 실력이 느는 거는 두 번째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릇 자체를 좀 만들어 놔야 시스템을.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중요하고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하시고 그러게. 자꾸 개입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자꾸 밥그릇에 자꾸 숟가락 자꾸 얹으려고. 근데 또 그게 그런가 봐요. 이렇게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변 사람들 챙겨야 될 게 있으니까. 아니 이거 공공기관에 챙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국가 대사 미래와 관련된 이거는 좀
여야 합의가 돼 있는 어떤 그런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중립적으로. 보기에는 뭐 어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정파적인 이익이나 어떤 그런 정략적인 이익을 떠나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가 그런 관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다뤄봤고요. 네, 이제까지 공무원연금 전 자금운용단 단장이셨던 이창훈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